조선혁명 무슨 조선혁명이에요. 그래서 하는 체하고서는 저희 가서 무슨 미사일 한번 쏠 때 가서 딸 데려가 비치고서는 난 딸 데려갔다. 야 너는 저 작가에서 하고 쟤는 안에서 저 먹고 놀고 기쁨 좋아하고 즐기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뭐.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7살에 974 부대라고 하는 김정은 경호부대에 입대를 해서 31살까지 이제 원산 427 특가, 송암 65 초소, 창성 426 초소, 정방산 65 초소에서 13년을 이제 경호 사업을 하다가 전역을 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혁명역사 교사로 2년 교사도 하고 또 이제 사회 나가서 양정삽소라고 하는 쌀을 다루는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그 신변을 목숨으로 지키는 부대인데요. 이게 974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호위사령부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974라는 명칭이 뭐냐면요. 1974년 김정일이 당주학년의 조직부장으로 후계자로 당선되면서 그 해 74년도에 이제 이호위부라는 새로운 경호부대를 이제 창설을 합니다. 북한에는 호위사령부, 1호 호위부, 2호 호위부 이렇게 세 개의 경호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위사령부는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수도방위를 하면서 평양을 지키는 부대이고 1호 호위부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의 경호를 맡은 부대이고 2호 호위부가 김정일이 경호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김정은까지 경호를 하는 부대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거의 다 해산돼서 이 호위부, 이 김정은 경호부대로 다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우선 경호부대는 당 중앙 조직 지도부에서 이제 옥가라고 있습니다. 이 옥가란 부서가 이제 중앙당부터 시작해서 도당, 시당, 군당까지 다 있습니다. 이 옥가는 전문 경호부대만 이제 선발을 해서 내보내는 조직부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학교 4학년 때 이제 선발을 하는데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을 이제 다 모여놓고 거기서 키가 큰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15살부터 17살 군에 나갈 때까지 이제 딱 지적하고 그동안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도 신체검사, 군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중앙당 신체검사 이렇게 해서 3번 신체검사라고 개인 생활 자료를 요해를 하고 아무리 그 체력이 좋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안 맞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8촌까지 이제 다 이제 친척을 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충성 분잘로 해가지고 이제 뽑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한 명 이제 974를 가자면 이제 해당 유치원 선생, 중학교 담임, 초학교 담임, 그다음에 이제 담당 보안은 보이지도원, 그다음에 학교 교무장, 뭐 교장, 시당 책임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출이 된 것만 해도 한 10명부터 13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사인을 해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974 부대에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비밀 이런 유설상 해가지고 이제 학생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학생 교복을 입고 이제 평양 중앙당에 올라갑니다. 아마 북한에서 옥가생을 하나 뽑는 게 500대 1 그런 경쟁입니다. 한 500명 중 한 명을 이제 뽑아서 974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사복을 입었던 걸 이제 중앙당 노동장 해관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군복을 다 이렇게 바꿔 입고 신변훈련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신변훈련소에서 이제 석 달을 이제 완전 강행군을 시킵니다. 재우지도 않고 뭐 보초근무도 세우고 뭐 격술 훈련 무슨 뭐 정신교육하는 이 대렬 훈련 해가지고 최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빡세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도 누락사가 있습니다. 훈련하다가 이제처럼 너무 강도가 세서 관절이 걸리고 다치고 정신력을 이겨 못 내서 완전히 이게 타락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너 치료해서 그냥 할래?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또 좀 괜찮아요. 근데 난 못하겠다 하면 이 사람은 생활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다 간부직 자식들이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974 그 자체가 그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저 가족이 한 명이라도 가면 그걸 큰 경사로 생각했고 학교도 갔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자기네 거기서 974 하나 뽑아가면 2명만 이제 보내면 이제 당에 입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이제 정말 아니게라 그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생활제대로 해가지고 추방시킵니다. 농촌에 충성심이 부족한 걸 해가지고 하고 그 사인했던 교원, 담당, 해당, 보이지돈, 보안원들은 다 군복 벗지 않으면 강등 먹지 않으면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서라도 힘들어도 그 사람들 피해 때문에 오히려 막 죽기를 하고 그렇게 길 쓰고 이제 군복무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못하겠다면 너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하나 때문에 가족 추천한 선생님들이 다 몽땅 강등 먹으니까. 근데 이게 뽑아가는데 이게 지원하고 싶어도 저런 건 지원을 못합니다. 특수부대니까 제일 건장한 사람들이고 충성도가 높고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거기를 뽑히는 건 가문의 영광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버리니까 옷가에 보내는 걸 다 두려워하는 많이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출신 성분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출신 성분이 뭐 좋긴 좋지만 그 아들이 하나 가무라 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봐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이제 그 974에 갔다 하게 되면 이 집은 옷가집이야 해가지고 당에서 이제 어렵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건 없지만은 그 대신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지어 살인을 이렇게 해도 그 아들이 그 974에 갔다 있는 걸로 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저희 형도 딱 그렇게 제가 그 974 했을 때 우리 회는 삼석이란 호위사령부 삼석이라는 데서 땅크를 몰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탱크 가지고 뭐 연료병식 준비하다가 이제 사람 하나 깔았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 영창에 가서 3일 만에 동생이 974에 딴 걸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나와서 다시 그 군복무 마지막까지 한 경험이 있어요. 정치범인 내놓고는 이자처럼 일반 범죄는 다 용서를 해준다. 그런 게 있고 만약 갔다가 이제 저녁에 하면 우선 대학 가는 걸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나는 여기 대학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고시란 게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 가기 싶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대학에서 이제 4년 동안은 뭐 공부 31살이 되는데 뭐 공부 잘하면 얼마만큼 잘하겠습니까? 컴퓨터도 저는 뭐 몰랐습니다. 그래도 대학에서 혁명력학과 다 졸업하게 되면 그다음 또 제가 원하는 부서까지 제가 당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사천고모가 여기 대한민국에 왔다는 이유를 내가지고 제가 대학 이제 4년 졸업하고 보위부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알지도 못한 오천고모 때문에 제가 보위부 못 가고 이제 경원을 떨어진 일이 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혜택을 해가지고 이제 974 가는 걸 많이 선호했습니다. 현재는 거기 많이 뜬 것 같아요. 부대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거는 이게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제일 첫째 비밀이가 거소지 비밀입니다. 내가 원산 특각에 있었는지 창성 특각에 있었는지 이 비밀이 첫째고 두 번째가 가계 비밀이라 해가지고 김정은 일가의 이 가계 비밀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무슨 뭐 동생이고 친척이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호위사 비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전역에서 나올 때 열 손가락 다 찍으면서 너 어느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한 걸 이거 말하라. 그걸 이제 말하면 나는 지도새도 없이 뭐가지 나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북한에서 그랬다. 저도 감옥에서 영영은 못 나옵니다. 그런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범인 되죠. 전에 지금 공개됐으니까 그러지.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 형제간이다. 벌써 이런 말만 턱에서 사이에 이제 누출되면 그 다음에 끝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이거는 김정일이 말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첫째 받는 게 뭘 받는가? 너희들은 나라의 받침몸이다. 살아도 장군님 내에서 살고 죽어도 장군님 내에서 죽어야 한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은 북한 인구에 없어요.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인구에 우리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이제 무슨 선거를 한다든가 이때는 우리가 일체 선거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 수칙이 바로 죽은 자만의 비밀을 지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호서잖아요. 경호서는데 우리 특각 있는데 산에서 산나물이라며 해. 하다가 이 사람들 특각 주변에 왔어. 그러면 무조건 그분들은 사살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려워가지고 산에 산나물 캘라고 하는데 궁전 같은 거 봤어. 특각을 보였어. 그럼 거기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할 때 안 보이든 보이든 경비 구역에 앞에만 이제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 짐승이든 뭐이든 다 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만약 일반인이 사살했다게 되면 저는 전사영해운증 1급 입당도 화선 입당하고 계급장도 이제 한 등급 승급을 하고 표창받고 그래서 군무섬에서 제일 소원이 내 군무설 때 좀 이 좀 뭐야 아무 사람이나 좀 오면 제가 싸서 상금 받겠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기회는 안 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많이 차렸는데 주위에서 사살하는 거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이제 1레단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보면 이제 특각에 우리가 경비를 서달하면 특각을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보수 작업을 한 걸 하거든요. 북한에서 1레단이면 특각 공사하는 부대예요. 야네가 이제 특각 안에 일단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까지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 들어왔다가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보는 거 산탁이 올라와서 보거든요. 그 안에서 못 봐요. 그러지 않으면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데 정문 안에서 담배를 못 피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몰래 쑥쑥 올라와가지고 이제처럼 대서변을 보고 이런 것까지 조금 놔두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이 철조망이 하나인데 철조망 굴 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고도 안 해요. 안에서 나오면. 왜? 그래야 내가 상금 받을 수 있으니까. 예고도 안 하고 철조망 굴 넘어가서 담배를 떡 꺼내자한테 총 빵 쏴가지고 죽고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1년에 한둘 있으니 무조건 다 있었어요. 특각 공사하면서. 조용한 이런 곳에서 한번 총소리 한번 빵 하면 그 총소리가 얼마 세겠어요. 그 안에 메아리 치지만 그 누구 죽었대야 그래. 그 다음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리 싹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린 또 이제 총소리 나면 유병대가 막 장구를 차고 나가서 그 다음에 사살된 거 이렇게 둘둘둘 옆에다 말아가지고 훌 나가요. 그럼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와서 무슨 담배를 피우자 이런 걸 보지 않고 이 장군님의 신변 안전에 지장을 줬다 이런 걸 해가지고 사살을 하죠.
그때는 어쨌든 딱 그저 하란 대로 하니까 기계니까 기계. 우리는 인간 변기면 인간 기계예요. 딱 규정 딱 내가지고 이 안에서 철조망을 넘어서 나오는 건 무조건 싸버리고 그다음 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또 싸버리고 이게 도시락 규정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의무를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이 하나거든 정말 불쌍하지요. 제가 그 보기에는 그건 좀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에는 수령이 하나예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김정은이 뭐 땅크부대 간다 할 때는 이제 특별혈자가 비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혈차를 하나 띄우고 그다음 자기는 이렇게 전용차를 가. 그리고 이자처럼 최전선에 이렇게 여기 강원도 이렇게 전원에 이렇게 나온다 할 때는 선발대를 사량 모셔 5대를 먼저 앞에다 세우고 자기는 한 30분 있다 이렇게 또 따로 간다. 이런 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김정은 대역을 한다. 김정일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사람들 너무 가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아는 대역이 있어요. 영아에서 김일성 대역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실제 특가 경비선언대에 대역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친구들은 제일 체력적으로 단련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974라는 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 사람들부터 974 옷가다 이렇게 알지. 우리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부대 명치가 당장년의 6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거기 처장도 있고 하는데 이 처장이 이제 중장인데 호위사령관도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벌벌벌 개요. 6처 처장이다 하게 되면 6처란 게 이제 지방은 뭐 16가 평양시에 있는 특각은 뭐 55가 이렇게 딱 두 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훈련 판정이라는 거 해요. 중대별, 소대별, 분대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군복무 5년 딱 했잖아요. 5년 한 사람들 특별하게 이제 그 훈련 판정하는데 이게 뭐인가 호위소대를 뽑는 거예요. 호위소대 1차적을 뽑고 두 번째가 기마대라고 있어요. 그 말을 타고 딱 가는 거 보면 그 말이 그 김정은이 이렇게 타가지고 그런 거 같아도 그 말 한 마리당 군인들 2명씩 이제 관리사들이 있어요. 보긴 그래도 이제 그 말꽃빛 있잖아요. 자제분들이 그 말꽃빛이 같이 떼요. 그 정도로 그렇게 뽑는데 어쨌든 이제 사격, 격술, 기계체조, 제일 그 보는 게 충성심 이렇게 네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훈련 판정을 해가지고 부대적으로 총적으로 해마다 계속 하거든요. 개별적을 점수 다 매겨요. 여기서 제일 키고 크고 전장한 아들을 1년에 7, 8명을 뽑아요. 그 부대 안에서. 그래 이 안에 보면 이제 호위소대라는 게 20대부터 30대가 이제 한 40명, 30대부터 50대가 한 40명 그래서 호위소대라는 게 2개의 소대가 있어요. 근데 젊은 아들이 20대, 30대 아들이 그렇게 뽑아요. 그래 들어가면 중급병사, 병사 연장 달던 게 그 안에 그 호위소대 들어가자부터는 대위, 소자, 군복무 5년 동안 해가지고 훈련 잘하는 아들을 이제 체일이 높은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위소대에 이어가지고 가네가 이제 경호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30살 되면 그 다음에 결혼시키면서 여느 부대 이렇게 부대장을 빠져나가고 김정은 제일 측근을 이제 해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있죠. 보여주기 식을로 이제 뭐 우산도 나가고 가방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배워주는 건 그렇게 안 배워주거든요. 이제 권총 무조건 이렇게 다 차요. 총알이 날아오면 몸을 막아라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우산 같은 거는 그 다음에 가방 이거 지금 뭐 이제 펼친다는데 그건 이제 펼칠수있어요. 총탄 나오면 무조건 장군님을 6탄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우선은 군복무 5년 동안 했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이제 너 보초군무 나가서 졸았어 안 졸았어 그렇게 하고 훈련 사격을 어느 만큼 13년 될 때까지 내가 병사 때 이자처럼 총을 이자처럼 낙지 맞은 것까지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이제 다 따져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도 또 제일 훈련된 사람들을 하고 하다 나니까 그게 뭐 어쨌든 개인 서류가 많이 작용합니다. 개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충성심 척도로 재는 그런 개인 카드 있는데 너 일상적으로 훈련하면서 어느 날에 훈련 잘못해가지고 뭐 총도 제대로 사격 잘못하고 그 다음에 군무 나가서 이렇게 또 졸다가 인원 처리 못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장관님 만났을 때 그 경례 보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청에 놓으면 총을 좀 봅시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뭐 우측을 탁 돌아가지고 총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면서 총번호 57135 총탄 없습니다 하고 그 탄창 이어가지고 이렇게 장군님한테 딱 주는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가정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어쨌든 제기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호위소대에 뽑습니다. 다 감시해요. 이게 우리가 분대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한 개 분대가 대체로 12명, 13명이거든요. 그래 한 개 소대 보면 45명, 50명 돼요. 군무 이 5교대를 다 이렇게 짜놔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인원 많은데 누가 카드 기록한다기보다 소대장들이 이제 행정 사격하고 격수를 하고 무슨 훈련 판정은 소대장들이 기본 올리고 그 다음에 충성심 이런 충성 경쟁에서는 이제 뭐 청년동회면 청년동회 뭐 당 세포비서는 당 세포비서가 이제 그 개인 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쫙쫙쫙 너 1년에
중에 우리 총 뭐 50번 싼 데서 몇 번 낙제 맞고 몇 번 우루 맞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냥 한 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갈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자면은 뭐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하면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놓고 하는가? 그 충성심 카드 놓고 너 몇 년도 몇월 이렇게 제기됐어.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10개 나오는데 지금 지원한 거는 100명이 했어. 그런 방법을 이제 떼버리거든.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제대했는데 내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었는데 뭘까? 너 2015년도 너 7년 전에 군무서다가 너 한번 졸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돼. 떨거뜨리고 그다음에 너 그러면 2지망 써라. 이거 전역하는 전해에는 자기를 압니다. 아,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올해 이제 우리 중대에 이제 한 3개 남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할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관장, 일소의 부시장, 김일성 종합대학이었지. 그럼 나는 뭐 리과대학이었던가 아니면 김책공대다. 자기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영국을 100%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합니다. 그거는 그 김정은이 지나갈 때는 도로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김정은이 어디서 온다 할 때는 2시간, 3시간 전에 그 도로들은 경호부대, 우리처럼 이런 경호부대 다 나가서 산탁에 다 서 있고 또 사회, 보위부, 보안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다 없애면 100% 건설 현장에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부대 방문할 때야 그 사람들을 없애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외에는 그 김정은이 가는 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질문이건 좀 잘못된 거고. 근데 어쨌든 어디 부대에 이렇게 찾으러 왔잖아요. 왔는데 필요한 군인들만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군인들은 병영 안에서 못 나오게 하고 문을 다 이게 병원들이 다 막아요. 막고 이제 카팅 다쳐가지고 밖에도 김정은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 호위사령부도 있잖아요. 김정은이 자주 가는데 호위사령부 호위군관들도 김정은이 온다면 974 부대 사람들이 같은 경호원들이잖아. 근데 다 걷어요. 다 들어가. 너 나오지 마. 다 막고 소리. 그러니까 그 잘못됐지. 저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군에 가서 경비 근무 서는 사람들은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눈 뜨고 잔다잖아요. 우린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진짜 눈을 떴어요. 떴는데 계속 고무 순찰이라는 거 돌아요. 순찰병이랑 도는데 군대 하적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신발 같은 거. 그 지금 발작 소리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 몰래 싹 오면 눈 뜨고 자요. 근데 김정은이 없을 때는 이제 50m에 하나씩 보초 서고 김정은이 오면 25m에 하나씩 이제 구물 서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50m에 하나 쓸 땐 그래도 사람이 괜찮게 있는데 25m에 하나 쓰면 사람이 보충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5교대로 5명이서 한 개 보초 서던 거 3명씩 서거든요. 잠을 아예 못 자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3교대 하게 되면 이제 밥 먹고 하느라면 그저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문 나갔다 들어와 또 이렇게 자고 또 정치상학을 해야지 바꿔야 되면 보초 나가 졸아 완전히. 근데 특히 낮에는 막 진짜 아니라 바늘 가지고 와서 막 허벅다리 찔러요. 좋을까봐. 낮에는 사람들이 25m 하나씩 세니까 다 보잖아요. 서로가 감시하는데 그 25m 세운 것도 서로 감시하라고 25m 하나씩 세운 거예요. 어느 놈이 이제 뒤돌아서 총 쏠지 모르니까. 그런데 밤에는 25m 한 명이 세라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보초 이렇게 눈 뜨는데 보초 살살 와가지고 눈새 딱 잡으면 야, 니 좋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게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이게 근데 진짜 그런 게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졸아가지고 그 이제 세 번만 보쳐나가면 좀 이제 사상투쟁이라는 거 해요. 날 하나 놓고 이제 정사강진 동무는 보쳐서 나가서 이렇게 장군님이 신변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존다고 보청미 졸문 우리 장군님이 신변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보름 한 달 막 군무 박탈시켜요. 군무 못 나가게.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돼지 돈사.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식당 공무 처벌로 식당 나가서 이게 밥하고 이게 처벌로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 병기랑이 사람이 아니고 기계란 말이에요. 완전 이게 사람이 의식은 다 버리고 딱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정신적인 이런 그까지 와가지고 충성 경쟁입니다. 그게 제가 국정원에 와서 한번 이제 놀란 게 국정원에서 이제 요회를 다 해요. 너 어디서 막 원산 특각에서 했다, 종암 특각에서 했다, 창성 특각에서 했다, 정방장 특각에서 했다. 난 4곳에서 했거든요. 원래 원칙은 호위부대에서 내가 말 원산 특각에 들어가 있으면 13년 동안 원산 특각밖에 몰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90년도에 나갈 때는 그 김정일이가 그때는 원산하고 창성 특각, 그 다음에 72호라고 연풍 거기 이제 3개의 특각이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94년도 죽으면서 향산 특각 엄청 많이 넘겨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원이 모자랐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던 1호위부 사람들도 이제 2호위부로 데려오고 그러니까 특각은 많은데 경호원은 작으니까 1호위부 아들 받아가지고 1호위부는 또 2호위부가 다르니까 야네를 또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훈련 교관을 해가지고 제가 4개
이제 특가게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란 게, 너 어디서 원산 특가게 했다. 그러면 원산 특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 찾아놨는데 지도도 잘 모르는 게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팔이 바다가 있었고, 여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좀 찍어놔고 또 찾으면서 그다음 딱 찾았는데, 여기다. 여기 경마장이 있고, 여기 매중 내병실이고, 여기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 이제 사무 오는 데 있고, 여기는 자재국이 들어왔는 데다. 지금 미사일 한 방이면 그 지역은 아예 초토화되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구글 지도가 발전했다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김정은의 이 목숨이 여기 손바닥 안에 있네? 그걸 내가 느꼈고, 우리 지금 이 한간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많잖아요. 김정은 딸이 주에 뭐 후계자 서려 뭐야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그 하는 이야기인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 뭐 대통령 보면 옛날에 뭐 청와대 집이 하나 있었잖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일단 로우 대문 나가고,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이 그렇죠. 북한에는 특각이 왜 많냐면요. 특각이 많다는 거는 여자가 많다는 소리겠죠. 그 집을 계속 갈 때 자기 이설주를 계속 데리고 안 다녀요. 창성, 신천. 그 특각 안에 보면 또 여자들이 다 있어요. 거기 기쁨조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보다도 자기 개인의 추구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살거든요. 현지 시찰한다고 어디 나가고 또 어디 특각이 다 있고. 여기 저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삽을 행기셔야 되잖아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무슨 미사일을 쏜다, 무슨 뭐 부대 간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도 데리고 다니지. 그런데 이제 특각 보면은 김정은이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면 부인도 못 들어와요. 특각 구조상 만약 이렇게 센터다 하게 되면 여긴 딱 김정은하고 기쁨조하고 측근들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간 집이 따로 있어요. 원산이든 창성이든 정방이든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김정남이 엄마가 다르고 그 지금 김정철이하고 무슨 김정은이 다 형제라고 하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 몰라서 지금 하는 소리인데 배다른 새끼들이 다 달라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김정일이 그 숨겨놓은 아들들이. 그래서 보면은 원산 특각이한테 이런 여자 보고 창성 특각한테 또 그런 여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일을 하면 이 특각 가서 한번 여자들하고 놀아주고 또 저 특각에 놀아주고 자기야 마음이 좀 다른 여자들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새끼를 안 키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비밀이 많고 근데 이게 김정은이한테 특별한 게 김정일이는 그 삶에서 자기 와이프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뭐 조선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한번 하고 근데 김정은은 나는 새 지도자로서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하고 소리 이설주로 완전 와이프를 완전 공식 해버렸잖아요. 김정은이한테는 이제 이설주가 딱 박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남편은 나가 있지. 그럼 이설주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저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특각에서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조선혁명 무슨 조선혁명이에요. 그래서 하는 치하고서는 저희 가서 무슨 미사일 한번 쏠 때 가서 딸 데려가 비치고서는 난 딸 데려갔다 야 너는 저 작가에서 하고 쟤는 안에서 저 먹고 놀고 기쁨조하고 즐기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뭐 그때 특각에 돌아 말을 탈 때는 또 여자들 또 다른 여자들이에요. 거기 기쁨조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 가정사에서 불화의 그 징조들이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다. 딸이라도 야 이봐 니 아무리 그래도 내 그래도 딸이 후계자야 이뻐하는 거 봐 이거 모르겠어 하고 그 이설주한테 도장 찍어 놓은 거지. 같이 계속 살면 좋겠죠. 그런데 뭐 저렇게 저쪽 집에 가도 이쁜 여자 많고 저쪽에 가도 같은 거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한 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저기?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특각 이게 경비만 서는 게 아니고 새벽 4시 날에 딱 받기 전에는 이제 특각 가서 다 청소를 합니다. 빗자루 들고 잔디도 다 깎고 과일나무도 관리하고 그 과일이 그 떨어질까봐 장군님이 오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 실로 다 매가지고 감이랑 매놓고 그런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특각 안에만은 그또 여자 관련들이 있어요. 야네는 들어와서 군복 입고 나갈 때는 이제 그 뭐 사복 입고 나가요. 그때도 특각에 뭐 한 10명 미만 18부터 한 20살짜리 아들 다 있어요. 그 안에. 얼마 예쁜지 몰라요. 간에는 그 딱 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우리는 딱 밖에 울타리 밖에 사거든요. 간에도 그 너무 외로우니까 나와서 우리 청소하는 거 보면서 말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그래도 말을 하지 말라 그래. 그것도 이제 투쟁감이에요, 투쟁감. 그래가지고 말을 못 시키게 하는데 그래서는 너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가정불화가 지금 극도에 지금 됐는데 적어도 이제 폭발하면 그다음에 에이 모르겠다고 이제 또 이제 주에 안 데리고 다니고 또 이설주가 어떻게 이제 저렇게 고생하다가 따돌림 받겠는지 그건 잘 모르지.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뭐 한 달에 2-3번씩 무조건 머리 내밀고 이제처럼 지금 어제 또 이제 무슨 뭐 위성 무슨 군사위성 쏘다가 또 실패했더라고요. 저렇게 볼트나도 제대로 못 깎는 나라서 저 어디다 데려가서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지금 또 쏘네요. 난 그게 이해 안 돼요. 이게 자기를 알고 좀 이렇게 이거 던자는데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설주야 내 이봐라 내 이렇게 내 얼마 고생하나 또 써 이런 식일지 모르겠는데 딸 주에는 장막하게 그런 걸 내가지고 지금 이설주한테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저는 100대100을 확신합니다. 그 이제 현송월에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간에 이제 완전히 그 여자들 접대를 그 잘하는 친구들이지.
어느 특각에다 여자에다 아이를 하나 만들어놔도 있을 줄도 몰라요. 저거는 이 경비도 김정은한테 보고되고 하지 부인들한테 그 원칙 딱 그런 게 있어요. 호회사 비밀은 장모님밖에는 호회사까지는 와이프한테 이런데 일체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특각 들어가도 본가게랑 따로 있어. 가족들이 사는 집 있고 사방이라고 센터라고 해서 또 따로 사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저거 다 알았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는 딱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고. 정말 우리 탈북자의 신분으로 중국, 라오스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우리 선열들이 이런 피, 우리 국민들이 희생으로 생각도 못했던 이게 남조선이 우리 탈북민들을 자기 국민으로 받아서 여기에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정말 남북이 정말 어려운 시를 겪고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 큰 도발이라든가 예상치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싸우게 된다면 내가 바쳤던 걸 우리 부모 가족들이 당했던 이런 인권과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온 이런 마음을 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빨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비록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은 뭐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좀 말썽도 많고 하지만 참 이쁘게 봐주고 그래도 이 땅에 우리를 받아준 그 은혜만은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남북 주민이 함께 이래서 소통도 하고 미운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사회의 그 성원으로 좀 같이 잘 구성을 돼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